이번 사연은 유산한 며느리에게 알러지 있는 음식을 해다 준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일수록 잘난 척이 심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 옛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하는데 맨날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더니 결국 자기 몸에 병 얻어 말년에 고생하시게 생겼습니다. 힘들 때만 자기 새끼들 귀한 줄 알지 그 외에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사셨던 어머님, 이제는 누리는 삶도 끝이네요. 저는 6년째 난임을 겪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친구들보다 빨리 결혼해서 노산 걱정은 안 했었는데 어째서인지 저랑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매주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이리저리 노력을 해봐도 금방 유산이 되기 일쑤였죠. 남편은 저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며 이제 그만 고생하라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에 로망이 있었던 저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에선 딸이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세요? 외동딸이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던 저라서 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완전 다른 태도예요. 특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매번 갈 때마다 자기는 손이 귀한 집안이니까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일장연설을 하십니다. 요즘엔 딸이고 아들이고 구분 별로 없지 않나요? 심지어 시아버지도 굳이 아들 낳을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괜히 혼자만 난리를 치시는 게 웃기지도 않아요? 신혼 초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싶어 네네 하고 왔는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힘든 건 하나도 신경 안 쓰면서 며느리는 그저 애 낳는 기계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시어머니의 이런 못된 성질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오죽했으면 단지 앞 마트에서 아줌마들끼리 대화하고 있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흩어질 정도예요. 성질이 드세고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하는 고집이 강하다 보니 누구랑도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저한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동네 아줌마들이 미친년들이래요. 진짜 백인 사람은 구별 못하고 피레미들끼리 논다면서 그런 곳에 안 끼니까 오히려 좋다는 큰 소리만 치십니다. 딸들도 자기 엄마를 싫어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체벌은 물론이고 자기 기준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입에 걸레를 문 것처럼 쌍욕을 해대니까 다들 질려버릴 수밖에 없겠죠. 신우들은 겨울에 김치만 가지러 오지 다른 집처럼 엄마 모시고 바람을 쐬러 간다거나 여행을 가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최근에 큰 신우랑 시어머니가 한바탕 싸운 일이 있었는데요. 큰 신우 아들이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신우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김치 가지러 와서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막 털어놓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 신랑이 돈만 잘 벌었어도 애 교육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면서 심해부 욕을 또 했답니다.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될 것을 왜 또 그런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애 머리가 나쁜 것도 있지만 부모가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며 속을 싹싹 긁어놨대요. 그러니 신우는 그러는 엄마는 우리를 얼마나 뒷바라지 잘해줬냐고 화를 내고 가버렸다는데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 되지, 자존심 때문에 그거 한마디를 못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부추기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인데 그렇게 화를 내고 가면 되느냐면서 신우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말을 전해달래요. 무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대신 연락을 해야 하냐, 못하겠다 하니 끝끝내 저희 남편을 시켜서 신우한테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니 어떤 자식이 엄마를 의지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자기가 키운 자식들은 다 효자 효녀래요. 자기 말만 들으면 저도 이런 자식들 낳을 수 있다면서 또 연설을 늘어놓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애를 가지는 것에 지난 6년을 보냈고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작년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또 5개월 만에 유산을 했습니다. 정말 건강관리도 잘하고 음식도 가리면서 공을 들였는데 아이를 잃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 밥도 열심히 먹고 빨리 회복하려고 잠도 많이 잤겠지만 그땐 사란톨도 입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보며 울기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시간도 꼴보기가 싫으셨는지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뭐가 좋겠냐며 저를 억지로 일으키셨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것저것 요리를 해왔다며 먹어보라고 했지만 전혀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다고 했던 음식들, 입덧할 때 피했던 음식들도 가져왔더라고요.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지 순간 화가 치밀어서 이런 음식 해올 거면 그냥 안 해오시는 게 낫지 않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 애써서 만들어 온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싫어하는 것만 일부러 해왔다. 네가 골고루 먹는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 아이도 쉽게 안 생기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가 건강했어 봐라. 지금까지 셋이고 넷이고 금방 들어섰지?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하는데 너무 역겨워서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러곤 시어머니에게 고생했단 말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아픈 사람한테 와서 상처는 안 줘야 할 거 아니냐고 얼른 돌아가시라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죠. 그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더군요. 남편이 고지고대로 전하지는 않는데 낮에 엄마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서 떠보는 걸 보니 아마 저를 향해서 무슨 년 이런 욕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감정이 좀 사그라드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먼저 찾아가 말이 심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사과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잘못한 걸 알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며 더 콧대를 세웠습니다. 속으로 나 되니까 이렇게 사과하러 왔지 안 그랬으면 어머니 며느리한테 머리끄댕이 다 잡혔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수긍하는 저를 보고는 조금 더 함부로 해도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회사에 금방 복귀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니 그럼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시간도 남으니까 둘째 신혼에 애들을 봐주면서 지내면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요? 뚫린 입이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됐어요. 자기 딸이라도 이렇게 했을까 싶더군요. 이제 막 유산한 사람한테 신우 애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라고 하다니 그 애들 보면 제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사이코패스죠. 그 말을 들으면서 시어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사탄이 따로 없다 싶었어요. 좋게 사과하러 간 사람한테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선을 너무 넘는 것 같아서 어머님은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그 말은 저를 인간 취급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둘째 신우 애들을 제가 왜 돌봐줘요? 시간 많고 현명하신 어머님이나 가서 애들 치닥거리 하세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 줄 뻔히 아시면서 어쩜 사탄도 그런 말은 안 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상처를 받은 것도 있지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손을 부들거리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어린 년이 보자 하니까 어따 대고 눈을 흘기고 지랄이냐면서 이런 싸가지인데 인간 취급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쌍욕을 편안하게 남발하면서 손을 올리길래 저도 이판사판 그렇게 못마땅하면 한 대 치시라고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러니까 진짜 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이 미친년이랑 이혼하라고 사람 잘못 들여서 집안꼴 개판이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와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어른 대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말이 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집안의 어른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저한테 함부로 하면 확 찐으로 들이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빙판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양쪽 발목이 골절된 거예요. 원래 골다공증도 있었던 분이라 골절이 남들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양쪽 다리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쪽씩 회복을 시키면서 해야 해서 두세 달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슬쩍 말을 했대요. 참나, 제가 미쳤습니까? 뭐가 예쁘다고 간병을 해줘요?
간병하다 개 같은 소리 듣느라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데 절대 안 하죠. 남편이 저한테 간병해주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신우들한테 싹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나는 유산한 몸이고 아직도 몸조리가 필요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어머님이 맨날 딸 자식들 효녀라고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이참에 효도 좀 하시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솔직히 그동안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하면서 맨날 반찬만 타가는 거 미안하지도 않냐고 질러버렸는데요. 신우들은 네가 뭔데 그딴 말을 하냐면서 성질을 냈지만 3명 중 1명도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했어요. 맨날 자랑하시는 효녀 효자인 자식들한테 병간호하라고 전화를 싹 돌렸으니까 나한테 간병 맡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나가기 전까지는 사근사근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듣더니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근데 저는 시어머니 그런 표정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요. 딸들 중에 1명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나마 첫째 딸은 돈이라도 2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걸로 간병인 쓰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어떻게 말을 했길래 그 착한 애들이 1명도 안 온다고 할 수가 있냐면서 저를 또 나쁜 년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다리는 꿈쩍도 못하면서 입은 살았는지 예전처럼 뱀눈을 뜨고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다 거짓말로 몰아가시냐고 했습니다. 어머니, 남들이 다 어머님처럼 누명 씌우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직접 딸들한테 전화해보셔요. 1명도 안 빠지고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챙기기 싫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마음을 곱게 안 쓰고 사시니까 이렇게 다리도 부러지죠. 입으로 지은 죄, 눈이랑 마음으로 지은 죄 전부 쳐서 되받았다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너 같은 게 무슨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냐며 쌍년 개년 해댔고 저는 이 집 딸들 같은 자식들 낳을까봐 두렵다고 하고는 와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남편이 상처를 받았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마음에 쌓아뒀던 게 많았을 텐데 오히려 미안하다면서 싸우는 건 이 정도로 끝내고 마음 편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말이 강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도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막말이 너무 많아서 나도 똑같이 해버린 것 같다고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마음에 많이 얹혀 있었는데 어머님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니까 나도 선을 넘었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사는 중입니다. 뭔 일만 생기면 맨날 전화하기 바빴던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하십니다. 대신 그 스트레스를 딸들한테 풀고 있는 중이신가 봐요. 제가 그렇게 휘젓고 간 뒤에 시어머니는 딸 셋을 불러서 눈물에 호소를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딸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다. 근데 간병을 아무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너무 서글프다 했답니다. 뭐 진짜 서글픈 게 아니라 딸들 마음 약해지라고 한 쇼겠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씻거나 화장실 가는 건 여자가 봐줘야 하는데 딸들이 없으면 자기는 뭐가 되겠냐면서 약한 소리를 하니까 딸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봐주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성질이 아프다고 어디 가겠습니까? 병원밥이 맛이 있네 없네. 옆 침대 사람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거기서도 별것도 아닌 걸로 까탈스럽게 트집을 잡아서 간호사들이 엄청 싫어하나 봐요. 큰 신우한테 병실 같이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다 불편해하니까 조심 좀 하게 해달라고 간호사가 따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딸들한테 너무 징징대니까 신우들도 점점 화가 나는지 서로 그만하고 싶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다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병실에 시어머니보다 더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큰소리치다가 그 사람한테 쌍욕을 한번 거하게 먹고는 조용하게 지낸답니다. 남편이 병문안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그 악독한 시어머니를 잠재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나 봐요. 남편을 보면서 저한테 마음 풀고 다시 와주면 안 되겠냐 말해달라고 했다는데 개똥 같은 소리 절대 안 갈 겁니다. 남들한테 함부로 말하면서 인생 마음대로 살았으면 되돌려받는 날도 있어야죠. 자기가 했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는 않고 입양을 고민 중입니다. 예쁜 아이를 찾는다면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려고 해요. 저희 부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보다 자기한테 막말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막대해도 되고 자기한테 막말하고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게 조건반사로 뇌에 각인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죠. 잘 떨어내셨네요.